아까 누가 등록 관리한다고 그랬죠? 지적소관청이. 자, 밑줄을 한번 봐봐요. 거기에다가.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1 써놔봐요. 1,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동그라미 2라고 써봐요.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4,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24의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이렇게 줄여줘. 예? 못 들었어요?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4,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24의 기출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우리 또 한번 배웠던 거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만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토지의 표시. 자, 표시와 관련돼서 아까 몇 필지죠? 한 필지죠. 한 필지에는 아까 봐봐요. 에워졌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아까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자기가 줄 쳐놔봐요.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몇 개다?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각을 잡을 거는 이 표시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뭐다? 사실이라는 거. 우리 이제 이걸 감을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의 표시 그 밑에 말한다 옆에 공간이 좀 있죠. 거기 옆에다 참고 표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 자, 나중에 책을 읽을 때 형식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라고 써놨죠? 절차라는 의미야. 자, 형식 그러면 뭐다? 절차.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실질, 실체.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체법이다.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뭐라고요? 내용이라는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실질, 실체는 뭐라고? 내용. 그러면 실체법, 그러면 내용을 정하는 법. 그러면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법. 이게 무슨 법? 실체법. 그래서 민법을 뭐라고 그래? 실체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법은 무슨 법? 절차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좀 읽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뭐다? 절차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러면 실질, 실체는 뭘 나타낸다? 내용이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기초를 좀 암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쓸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읽어봐요. 등기 유효권은. 읽어봐요.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이 있어. 그럼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거는 절차, 이거는 내용. 그럼 등기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뭐 해야 돼? 합치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자,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등기를 거부해. 거부한다. 그래서 거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각하처분이라고 그래. 각하라는 것은 뭐다? 거부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책을 읽을 때 글씨를 읽지 말고 뭐를 읽어라? 글을 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책을 해석해 나가는데 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은 뭐라고? 절차, 실체는 내용이라는 거. 그런 걸 참고용으로 해서 책을 읽어 나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몇 개예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뭉치면 한 필지. 그래서 필지의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9번. 필지란 그러면 저 뒤에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 이렇게.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그렇죠.
자, 그 밑에 이제 봐봐요. 저 암기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제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제적, 공부, 등록. 이렇게 이제 다 암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한번 자, 그럼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 아니 미쳤어요. 두 필지, 그렇죠? 369, 369-1. 그러면 자, 이제 워밍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쓸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본번이야. 근본 본자 써서 읽어봐요. 본번. 요거는 본번이 돼요. 요거는 따라다닌다. 뭐예요? 부번이 되는 거야. 부번. 요거는 다시로 표시하지만 뭐로 읽는다? 의라고 읽어. 그러면 읽어봐요. 369의 1. 그렇죠?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책을 써봐요. 지번이란 본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읽어봐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해? 다시 뭐라고 읽어? 의라고 읽는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탁구 쳐봤어요? 탁구 한 사람 있지만 단식 복식. 단식 두 사람 집안 복식이죠. 그러면 이거는 단식 집안이고 이거는 복식 집안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369분의 100이다. 분수죠. 우리나라는 집안의 표기는 분수식도 아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란히 돼 있잖아. 그러면 나란히를 읽어봐요. 자, 감각을 잡아요. 뭐라 선식? 횡행식. 집안의 표기 방법은 무슨 식이다? 횡행식. 그러면 이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본다면. 그러면 집안은 자, 토지에 뭘 붙였어? 집안. 사람 앞에는 뭘 붙여?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결론적으로 번호가 되는 거네. 토지에 번호를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읽어봐요. 집안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게 바로 뭐다? 집안이다. 그럼 좋잖아요. 집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것까지만 줄쳐놓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예요? 집안이다. 자,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 못 남겨요. 이름 남기면 대단한 사람이고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남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무슨 남아야 돼? 밑줄은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그게 이제 밑줄이 포인트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느껴줘요. 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수업이 있어야 돼. 그러면 배우기만 말고 뭐예요? 집에 가서 익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힐 수업 해가지고 몇 번을 익혀야 돼요? 25번.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어때요? 좀 말귀는 못 알아듣는데 지금은 어때요? 좀 알아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약이야. 속된 말로 뭐예요? 이게 짬밥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짬밥이 필요하다는 거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럼 봐봐요. 오늘 밤을 10개를 설명했는데 오늘 10개를 다 이야기했다. 그럼 앞으로 탄탄대로로 가고 그 말은 제가 강의를 못했다는 소리야. 오늘 10개를 이해했는데 10개를 설명했는데 10개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저는 나쁜 강사야. 아마 우리 타자 중에 야구 선수 중에 메탈 강사가 제일 좋아요. 3할 타자가 가장 좋아. 3할때가 좋잖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만 이해하면 돼? 3개. 그러면 몇 개를 몰랐어? 7개. 그게 목말라야 돼. 그게 갈증이라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를 수업을 했는데 10개를 오늘 다 이해했다. 그럼 저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나쁜 강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강의를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메탈 강사가 제일 좋다. 3할때 강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무슨 마음으로 왔어? 오늘은 무슨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원주는 설레임 마음으로 와서 다음 주는 기다림으로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다림. 자, 일주일을 제가 기다려야 돼. 또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즐거워야 됩니다. 먼저 저도 그렇고 수강생도 그래요. 그럼 수강생도 토요일 날 안 기다려지면 저는 나쁜 강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기다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도 냄비 강사가 좋아, 뚝배기 강사가 좋아. 뚝배기, 사랑도 마찬가지. 뚝배기 사랑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서서히 말귀가 뚫리기 시작하는 귓구멍이 뚫린다라는 거야.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귓구멍이 뚫려야 돼. 귓구멍이 안 뚫리면 발음이 안 좋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좋은데 발음이 안 좋대. 맨날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발음이 안 좋기는 제가 맨날 귓구멍이 안 뚫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적의 3요소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집은 그 밑에 이제 집원을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제목은 뭐예요? 밑에다 성별이라고 써놔요. 성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별.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짜리만 동그라미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용도, 그게 세 번 출제되어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그게 그러면 용도 지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군치는지 말기 잘 들어봐요. 틀린지 맞는지 봐봐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어때? X. 성질이 아니라 용도야. 용도. 다시 갑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어때? X. 형상이 아니라 용도야.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이에요. 용도 지목. 자, 그러면 택시 중에 제일 뭐다? 자, 택시 중에 최초의 택시가 무슨 택시예요? 시발 택시야, 시발. 발음이 안 좋죠? 시발 택시. 그렇죠? 근데 최초의 지목은 몇 개로 시작했느냐?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18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18개. 18개. 한번 화살표에 놓고 19개라고 써놔요. 그 다음에 21개라고 써놔요. 자, 24개라고 써놔요. 자, 28개라고 써놔요. 그럼 토지의 지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죠. 그럼 지금은 토지가 늘어난 경우만 있다라는 거네. 최초 몇 개? 8개. 현행 지목은 몇 개? 28개라는 거야. 자, 근데 지목에 이게 변천사가 돼요.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눈 뜨고 외웁니다. 눈 뜨고 외우고 규칙을 성립시켜 봅시다. 규칙. 뭐든지 규칙이 필요해요. 오래오래 나누려면. 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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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침 지목의 변천사가 18개에서 1, 2, 3, 4를 더해갔더니 지목의 변천사가 돼버리네. 뭐 그 정도는 출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목이 18개에다 1, 2, 3, 4를 들어가니까 지목의 변천사가 나와버린 겁니다. 최초 지목은 몇 개?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아주 좋아요. 그렇게만 나가면 올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면 아까 뭐예요? 총살. 그렇죠? 총살. 그렇죠? 떨어지면 총살입니다. 총살. 자, 그럼 봐봐요. 자, 규칙을 말해 놓으니까 금방 외워졌다고. 봐봐요. 최초 몇 개? 18개. 그 다음에 19개. 그 다음에 21개. 그 다음에 24개. 28개. 그러면 여기 젊은 분도 있는데 세댁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구구단 외워야죠. 2학년 때 외우나요? 그러면 구구단 외우지도 뭐 외우라고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구구단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자, 봐봐요. 2는 2죠. 2 더한 마. 그러면 2 곱하기 4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방법을. 맨날 못된 부모들은 못된 부모는 외우기로만 하라고 그러지.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말을 물을 먹이려고 그래. 그럼 말은 뭐다 시키는 대로 잘하는 습성이 있어요. 말은 그러면 물을 먹이려면 물을 안 먹는다. 때려 안 때려? 때리면 돼? 안 되죠. 그러면 말에게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물 안 먹는 말은 달리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음식에다 소금을 타버려. 그러면 맛있는 거에다 소금을 타서 갈증을 일으키라고. 그래서 갈증. 그러면 알아서 물을 먹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수하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이라는 것은 몇 개 지목? 28개. 최초 몇 개? 18. 그 다음에 19개. 그 다음에 21개, 24개, 28개. 그럼 몇 개가 최근에 늘어난 지목은 몇 개예요? 4개. 감각 익혀볼까요? 옛날 차 있었어 없었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차도 집이 만들어져야 차도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차가 집이 뭔데?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다는 거예요. 차 뭐 먹고 살아? 그럼 먹고 살아. 그래서 주유소 용지라는 지목이 늘어난 거예요. 자, 경제활동을 해서 물건을 보관해야죠. 유통경제. 그래서 창고 용지라는 지목이 늘어난 거예요. 쓸 필요 없어요. 감각을 익히란 말이에요. 자, 육해공군 중에서 음식 뭐 좋아해요? 육해공군 중에서 유교? 어떤 사람 어제 설명하니까 육해공군 다 좋아한대요. 저는 이걸 안 좋아해. 해를 안 좋아해. 해가 뭐예요? 해. 생선이잖아. 생선. 물고기잖아. 자, 물고기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양어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자, 지목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예요? 주차장 업자들 과거에는 주차장에 세금을 부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사람은 이제 가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에는 지목이 없을 때는 그럼 뭘로 지목을 가세했을까요? 잡종지로 가세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목이라는 것은 뭐에 부과를 기준도 된다. 가세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그럼 봐봐 아무 생각 없이 최근에 늘어난 지목을 거론하는 것보다도 감각을 익히면 좋잖아. 아, 차 때문에 뭐가 늘어났다? 주차장. 차는 뭐 먹고 살아? 기름 먹고 산다. 주유소 형지. 유통, 창고 형지. 물고기, 양어장. 양식장이 아니에요? 양어장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거든. 다음 중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을 골라라. 아, 이런 용도 때문에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뭐 잡는 거다? 정확한 용어와 읽어봐요. 감, 그렇죠.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저기 지목의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다? 영도,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 무슨 점? 경계점. 여기 무슨 점? 경계점. 경계점이죠. 경계점이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좌표가 되죠. 선이 굽어서 안 굽어서? 굽었죠. 그래서 선의 굴곡점 줄쳐놔요. 찾아서 이제 줄쳐놔봐요. 찾아 포인트 보여요? 보이죠? 또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좌표죠.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럼 읽어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또 들어봐요.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건보라, 배정어, 오미, 공통점, 오미, 공통점 탤런트, 공통점 여자, 공통점 다 이혼해서 혼자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개성들이 독특하죠. 개성들이 독특합니다. 연기도 잘하죠. 자, 건보라는 언제 때 제가 병원 갔어요? 물보라 나올 때 데뷔작이 물보라. 배정희는 우리 젊었을 때 많이 봤고요. 오미는 수사반장으로 데뷔했어요. 미스터리로.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설명을 들어요. 자, 건보라 필지야. 이거는 누구 필지예요? 오미 필지. 오미 거니까 배정 필지네. 이거는 뭐예요? 오미 필지죠. 읽어봐요. 경계점. 읽어봐요. 경계점. 읽어봐요. 경계점. 읽어봐요. 경계점. 읽어봐요. 경계. 자, 이제 경계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경계란 읽어봐요.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경계. 그러면 거기 포인트 잡아야죠. 자, 경계란 그럼 밑에 맨 마지막 필지별 그 자리가 포인트네. 지형별 이러면 틀려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이에 곡선이에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문을 연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제 복습. 경계란 읽어봐요.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경계.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되고요. 자, 5페이지로 갑니다. 자, 5페이지 보니까 면적은 아까 뭐에 해당되죠?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 거기에다 줄쳐놔요. 수평면상의 넓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쳐놓고 설명 이제 줄쳐놓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수평. 그래서 수평.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평면.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지적이라고 써놔봐요. 지적. 자, 지적이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읽어볼래 이제? 읽어봐요. 수평, 지적. 읽어봐요. 평면, 지적. 다시요. 수평, 지적. 무슨 지적? 평면, 지적. 그러면 요 밑에다 써놔요. 그럼 결론적으로 수평 지적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 그래서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다라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몇 차원 지적?
이차원. 그러면 이차원 지적을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라고 그래요? 수평 지적. 다른 말로 평면 지적이야. 그러면 우리 봐봐요. 그러면 지적 파트에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 나오다. X야. 입체라는 것은 몇 차원 지적이죠? 3차원 지적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감을 익히란 말이에요. 감을. 그래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몇 번이 있죠? 15번이 있네요. 자, 토지 이동에서 이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토지 이동에서 이 한자 이자가 중요해요. 그러면 한자 이자가 저기 한번 보죠 이제. 봐봐요. 무슨 인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 이자죠. 요 이자가 봐봐요. 이런 이자인지 봐봐요. 자, 요 이자예요, 요 이자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하고 2번 있는데 1번 이자예요, 2번 이자예요. 2번 이자. 요거는 옮길 이자야. 옮길 이자. 요거는 다를 이자가 돼. 자, 지구를 빵꾸를 뚫어서 한 필지를 옮길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좀 우리 이제 요건 무슨 미자예요? 쌀미자죠. 쌀미를 분석해 볼까요? 자, 8 더하기 8이야. 그래서 우리 쌀 한 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거꾸로 하니까 여기 8자 더하기 8자거든. 그러니까 쌀은 뱁씨를 뿌려서 뭐다 쌀 밥을 먹게 해서 손이 88번이 간다 해서 미수가 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쌀? 미수. 그럼 몇 세? 88세를 미수라고 그러는 거야. 88세를 미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하고 합쳐볼게요. 자, 합쳐봅니다. 요게 무슨 미자예요? 쌀미자라고 그랬잖아. 요건 무슨 미자? 다를 미자. 그러면 뭐다 합쳐봅니다. 자, 쌀을 먹어서 다르게 나왔네. 뭘까요? 똥이야, 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한자로 똥분자가 되는 거야. 똥분자. 똥분. 쌀을 먹어서 다르게 나온 것은 똥밖에 없거든. 뭐라고? 똥분. 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나중에 요 분묘 종말 처리장이 돼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장이 돼서 잡정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힘내요. 화이팅. 몇 시간도 안 했는데 이제 인상이 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뭐의 역사다? 똥의 역사야. 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똥 때문에 뭐가 나왔어? 하일이 나왔어. 하일이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말똥이 바닥에다 막 똥을 싸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치마가 질질 끌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치마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높은 굽의 구두를 신어야 돼. 그게 하일의 역사야. 하일의 역사는 말똥 때문에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이자가 무슨 이자다? 다를리. 그럼 갑니다. 자, 토지의 표시 줄쳐놔요. 자, 토지의 표시를 따로 줄쳐놔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따로 줄쳐놔요. 자, 그 다음에 변경 따로 줄쳐놔요. 말소 따로 줄쳐놔요. 그럼 다시 토지이동이란 따로따로 떼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읽어봐요. 변경하고 말소하는 거. 그럼 토지의 표시 몇 개? 또.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아까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한번 봐봐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작년에 41번 문제를 봅니다. 올해 41번 문제가 아니라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자, 봐봐요. 이제 읽어봐요. 자, 무슨 변경이 봐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는 토지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왜 개념을 외우라고? 개념을 숙지하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 머리가 이제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좀 생각 좀 해요. 다시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닌지 긴지 한번 볼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몇 필지? 한 필지. 분할이죠. 뭐가 달라졌어?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네. 그럼 하나 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뭐. 자, 합병이에요. 몇 필지? 2필지. 그럼 합병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합치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네. 그럼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죠?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다. 토지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좀 애운 걸, 좀 배운 걸 써먹으라고. 지금 배운 걸 써먹지를 못하니까 맨날 뭐니까 문제도 안 풀리고 그런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자, 그러면 14번, 몇 번이죠? 6번,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신자 동그라미. 새로운 신자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공간에다 3개를 써봐요. 자, 개념 오늘은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 거니까. 자, 볼까요? 무슨지? 간석지. 간석지가 뭐예요? 나중에 다 써먹어야 돼. 간석지 뭘까요? 처음 들어봐요? 혹시 인천에 가보셨어요? 네. 인천에 간석동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간석 오거리, 간석 네거리 들어봤죠? 그게 갯벌이야. 과거에 전부 갯벌이었다는 거예요. 갯벌. 그러니까 속내이유는 그래서 간석지는 갯벌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갯벌의 단어가 남아있는 게 인천의 간석동, 간석 오거리, 간석 네거리. 네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간석지. 뭐라고 써놨죠? 공유수면. 공유수면이 뭐예요? 바다죠. 바다. 그렇죠. 바다가 돼요. 그래서 바다가 왜 바다라고 그랬어? 다 받아주니까 바다야. 또 물도 받아주고 깨끗한 물도 받아주고 다 받아줘. 그래서 다 받아주니까 넓죠.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바다는 뭘까요? 엄마의 바다야. 엄마는 이쁜 자식 나쁜 자식 다 받아줘. 그래서 엄마의 바다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번에도 한번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돈을 주자로 온 신 뭐예요? 머니거든. 머니 중에 제일 소중한 머니가 뭘까요? 어머니도 몰라.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어머니야. 어머니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사 가고 싶어도 못 이사가. 그래서 제가 2층 살고 3층에 아버지 어머님이 살거든. 지금 이 나이 막도록 아버지한테 맞고 살아요. 많이면 맨날 맞아. 근데 철칙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한테 부탁. 아들 앞에서는 좀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방구석에 들어가서 몰래 좀 때리라고 그래요. 때린다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부모가 때린다는 것은 좋아. 그만큼 기력이 있으니까 때린다라는 거야. 어느 날 안 때리면 가슴이 아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힘이 저렇게도 장사가 남아 있구나.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 자, 그러면 공유수면을 뭐다? 바다라고 그래. 바다를 뭐라고? 공유수면. 그랬어요. 매립지라는 거야.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뭐라고 그런다? 간척지라고 그러는 거야. 앞으로 간척지는 일반인이 쓰는 거고 우리 법을 배우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요것만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진짜 빼고 읽어봐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유수면 매립지를 뭐라고 그런다? 간척지. 자, 읽어봐요. 뭐라고? 포락지는 올해 학교론 2번 문제야. 하청 부지화된 거. 그러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가 나오는 거지. 하청 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럽니까? 포락지라고 그러는 거야. 포락지. 아마 요 3가지 개념은 우리 지적 파트에서 자주 쓰이는 거니까 우리 좀 숙지를 해놔야 돼. 간석지는 뭐라고? 갯벌. 간척지는 공유수면 매립지. 포락지는 하천 부지화. 지금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 소통하려고요. 소통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가족과 같아서 제가 1시간을 더 해드리는 거예요. 가족은 수업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떨어지면 총살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공인미를 잡아주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자, 몇 필지? 한 필지 나누는 걸. 분할. 그래서 분할이란. 자, 등록전환을 뺐네요. 등록전환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거는 이제 오늘 하나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 공부 뭐가 있었어요? 아까?
임야, 대장, 임야도. 자, 토지, 대장, 지적도. 여기까지 잠시 멈춰 봅시다.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이 되네. 그래서 전환, 합식합니다. 등록 전환. 그럼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야, 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로.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토지죠. 한 필지면서 토지죠. 토지에다 흙 쌓아서 임야 만들어? 안 생각해봐. 토지에다 흙 쌓아서 임야 만드냐고. 이거 그러면 봐봐요. 등록전환이란 토지 대장 지적도에서 임야 대장 임야도로. 이런 사람은 이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임야죠. 잘라서 뭐는 만들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만? 임야에서 도로 가는 거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한번, 영어도 생각을 하면서 숙제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야에서 도. 그렇죠. 어제 종로에서 강의하는데 모르겠어요. 종로에서 같은 공시법이 같은 날에 해. 그러니까 되게 경쟁적이야. 그러니까 경쟁적인데 이제 봐봐요. 어제 공시법 선생님 저한테 지적은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자 설명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첫자 따서 두 문자 따서 두 문자로만 강의하는 거야. 설명할 게 지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속으로 그렇다고 같은 선생님 같은 말은 요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적이 설명할 게 없다고 천만의 말씀. 제가 올해 득도를 했어. 공시법에 득도를 했어. 올해 진짜로 솔직한 말로. 그동안은 올해 시험 보기 전까지는 98%가 모자랐거든. 98%였거든. 몇 프로가 모자라요? 2%. 늘 22년을 공시법을 강의했는데 2%가 부족했거든. 근데 올해 갑자기 왔어. 와서 득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온다라는 거예요. 늘 2%가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그 22년째 강의한 사람이 공시법에 덕을 잡다면,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강의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2년을 하니까 공시법에 득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늘 2%가 불안했었어. 2%. 근데 지금은 어떤 것도 갖다 놔도 득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 그래 어제 이제 뭐가 그러더라고요. 설명할 게 없대. 설명할 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게 바로 지적 파트입니다. 지적 파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늘 그래서 의미를 좀 잡아야 돼. 그러면 봐봐요. 우리 지금 정도는 뭐예요? 냄새만 맡으면 어때요? 문제가 나올 게 대비돼. 나올 게 나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넌 막 그런 방법으로 강의하지 마. 22년을 강의했는데 뭐가 나올지 냄새가 나는데 그 이야기.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이 자신이 있으니까 매년 그래요. 읽어봐요. 무슨 성이에요? 그값상 안 나오면 뭘 걸어요? 성을 육시로 바꾼다고 늘 이야기하는 거야. 안 나오면 육갑상, 육갑하네 이거 육갑상.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은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속전속결로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토. 그러니까 우리는 임토라고 외우면 되잖아. 임에서 토로 가는 걸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이제 배웠으니까 속전속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필지인지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몇 필지? 그 필지. 애우지 말고 눈 뜨고 외워.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사로 나누는 거. 줄 거나요? 자, 이번에는 눈 뜨고 외워, 이번에는. 자, 여기 몇 필지예요? 두 필지. 그러면 이걸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눈 뜨고 외워. 합병이란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래요. 합병 나오네요. 줄 거나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무슨 변경이 나와요? 축적 변경. 지적도 줄잖아. 지적도. 그 자리 조심해야 돼. 지적도만입니다. 축적 변경이 임야도 속하지 않아요.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거기 공간에다가 좀 써놔요. 뭘 써놔요? 오늘 기초군사를 좀 하고 가야 돼. 자, 법정 축적이라고 써놔요. 자, 법정 축적은 몇 가지냐? 7가지야. 그래서 가로 열고 1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라고 두 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자,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학교론 시간에 얼마나 우리 학창 시절이 길었냐 하면 학교론 첫 시간에 학교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거 이제 강의할 때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모. 이제 제대로 안 해요. 요거는. 자, 그러면 여기는 분모가 얼마예요? 600. 분자는 1. 그럼 분모 2배 해봐요. 1200분의 1. 아, 나오네. 써요. 12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2400분의 1이네요. 분모를 2배 갑니다. 자, 그러면 5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1000분의 1이 되네요. 자, 건너뛰어요. 건너뛰어요. 이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3000분의 1로 갑니다. 자, 이거는 6000분의 1로 가네요. 분모를 2배 하니까. 법정 축적 몇 가지? 7가지. 그냥 저절로 헤어졌네요. 저절로 헤어졌네. 자, 그러면 봐봐요. 이 분모를 2배 하니까 얼마다? 12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니까 얼마다? 24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니까 몇 분의 1? 1000분의 1. 건너뛰어서 몇 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분모 2배 하니까. 금방 다 헤어졌네. 자, 그러면 배웠으니까 익혀. 자, 섭을 합니다. 섭을 합니다. 자, 이제 봐봐요. 자, 6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1200분의 1. 얼마? 2400분의 1. 얼마? 1000분의 1. 얼마?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럼 법정 측정은 몇 가지? 7가지.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자,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 그러면 500분의 1이 커? 6000분의 1이 커? 500. 그러면 이거 대축척이고 가장 저축척이 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면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제가 이제 카메라라고 생각해봐. 이면가 넓으니까 카메라를 뒤로 빼야 돼? 앞으로 넣어야 돼? 뒤로 빼야죠. 그러면 가장 작은 축적을 사용하네. 그러면 임야도는 몇 분의 1이다? 6000분의 1. 자,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그럼 정밀하다는 게 특징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감각만 들어놓으라는 거고, 오늘 법정 축적은 몇 가지? 7가지. 불러요?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 또 눈을 감는다. 눈 감고 외우지 말라니까 눈 뜨고 외우라니까요. 몇 분의 1? 1000분의 1. 얼마?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 법정 측정은 몇 가지? 7가지다. 이 정도만 들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봐봐요. 용어 정리 다 됐네요. 거기 이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찾았어요? 가로 안에 비워놨죠? 자, 가로 안에 써요. 지적지도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가로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사실관계 주된 공시. 자, 등기제도는 뭐라고 써놔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오늘 요거는 완전 머릿속에 박아야 됩니다. 확 각인을 시켜놔야 돼. 각인을 시켜놔야 돼. 자, 그러면 첫 가로는 자, 지적제도, 등기제도가 있는데 자, 지적제도는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사실관계 주된 공시.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그럼 첫 가로를 이렇게 세우고요. 자, 지적제도에서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가로 밑에다 써놔요. 이거는 통상 대장이라고 지칭합니다. 뭐라고 지칭해요? 대장. 두 번째 가로에는 대장. 등기제도는 여기는 등기부라고 써놔요. 등기부. 등기부. 자, 이제 읽어봐요. 자, 읽어야 돼요.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대장은 무슨 관계를? 사실관계를. 읽어봐요. 등기부는 무슨 관계를? 권리관계를. 그렇죠. 권리관계를. 자, 이제부터 연습 좀 해요. 자, 지번이 바뀌었다. 지번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읽어요. 선대장, 후등기. 그러면 하살표를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사실이 바뀌었다.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 사실이라면. 그 여백을 좀 줬잖아요. 많이 더 놨잖아요. 일부러 필기하려고 여백을 더 놓은 거예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요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지적서 간청. 요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등기서잖아. 등기서. 이제 등기서도 모르나 봐. 이제 등기서도. 맨날 등기서 그러면서. 자, 이제 봐봐요. 자, 지번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정립을 해요. 지번이 바뀌었다.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알려줬는지 봅시다. 지적서 간청에서 어디로? 등기서로 알려줬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설명을 좀 들어봐 이제. 읽어봐요. 등기서에 알려준다. 유식한 말로 한번 권쳐 봅시다. 알려준다가 뭐냐? 알릴 척, 알릴 탁이 되는 거야. 자, 읽어요. 등기, 촉탁 사유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등기 촉탁이거나.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목이 바뀌었어. 지목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지목 변경은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봅시다. 거꾸로. 자, 거꾸로 읽어봐요. 자, 근데 봐봐요. 처음 하신 분들은 뭐라고 있는지 봐봐요. 탁청기등. 공부한 사람은 촉탁 등기. 그래서 등기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배우는 거고 지적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좀 더 해봅시다. 자, 응용 한번 해봐요. 좀 어렵지만. 자, 신규 등록은 신자는 무슨 신? 세럴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 그렇죠.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신규 등록 24회 때 2.5점짜리가 되는.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바뀌면 권리관계야 사실관계야? 권리관계. 그럼 어디가 먼저 바뀌어? 선기. 그래서 이렇게 살펴놓아서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나오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다 알려줬어요? 등기소에다 지적소관청에 알려줬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말을 써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 준다. 그래서 등기 필통지 제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관계가 오늘 마지막 종지부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 종지부로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썼어요. 저 썼어요. 여기가 뭐예요? 지적. 여기가 등기. 이쪽은 사실관계. 이쪽은 등기, 권리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나갑니다. 자, 소재가 바뀌었어. 어디가 바뀌어? 사실이잖아.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가 되죠.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관계를 자꾸 따져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속에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뭘 뿌려요? 뭘 뿌려요? 양념을 착착착착착착착착 버려야 돼. 양념이 뭘까요? 용어잖아, 용어. 아까 용어 배웠잖아, 영어를 배웠잖아. 그 용어가 양념이야. 그러면 또 양념을 더 뿌리면 민법의 용어도 뭐다 막 뿌려주면 뭐다 자유자재로 구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완전 머릿속에 요 관계를 말뚝을 박으라고. 자, 읽어봐요. 지적은 사실관계 주된 애우지 않는 자요. 점심도 굶어야 되고 거기까지 이제 애워야 돼요.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됐으면 순발력을 바르게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 그럼 지적은 사실관계 주된 공식. 등기는 권리관계. 여기는 통상 대장. 이거는 등기부. 우리나라 명제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 하나 돼 있다. 그래서 만약 사실관계만 선대장 후 등기. 내자로 얹히면 등기 촉탁.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 자, 그 관계를 우리가 따져 놓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거기 봐봐요. 심사가 줄쳐놔요. 맨 마지막 하네. 무슨 심사? 실질적 심사 줄쳐놔요. 자,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은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를 갑니다. 자, 거기 자, 실력 점검하기. 오늘 몇 개 안 나와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오늘 이제 지적의 3요소는 읽어봐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그래서 등록 써요. 등록 썼어요. 그럼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읽어봐요. 사실관계 공시의 목적이 있고 토지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공시의 목적이 있다. OX. 그렇죠. 자, 3번에 토지의 표시 줄쳐놔봐요. 표시. 그럼 맞는지 틀린지 점검해봐요. 틀렸죠. 그럼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 X. 자, 4번 면적이란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입체 면상의 넓이. 어때? X.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라고 그랬잖아.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 넓이. 안 미쳤어요. X. 저 바꿔놓을게요, 오늘. 자,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 용도짜리 제대로 되어 있네? O다 X다. 선생님 저 답 못 썼어요. 설파하거나 괴로워할 거 없어. 맨 밑에 한번 가봐.
정답을 써놨어요. 정답을 써놨어요. 또 못 썼다고 또 삐져가지고 또 뭡니까? 또 다시 불러주세요. 또 그러지 말고.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았네요. 자, 우리의 인연 어때요? 잘 만났죠? 우리 인연은 봐봐요. 여기 봐봐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야, 우연이야? 자, 필연이야, 우연이야? 필연적 만남이 있고 우연적 만남이 있어. 자, 다시요. 우리의 만남은 무슨 만남? 필연적 만남. 앞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필연적인 만남은 합의가 돼요. 우연적 만남은 뭐예요? 이거는 공유가 돼. 공유 집어는 그러면 우연적이 만나죠. 이거는 빨리 깨져. 공유 집어는 각자 처분할 수 있고요. 필연적 만남은 뭐다? 이거는 깨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합의 집어는 따로 처분할 수가 없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공유다, 합의다. 합의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떨어지면 안 돼요. 요반은. 그래서 뭐다 무조건 100% 우리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토요일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으면 아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남아있는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저 보고 싶어도 일주일 꼭 참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